아침은 놀랍게도 맑고 햇살이 밝았다. 민주는 침대에 누운 채 게으르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서연은 부엌에서 찬장을 여닫으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뭔가를 블렌더에 갈고 그릇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사이로도 신선한 커피 향이 은은히 퍼져나왔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생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보통은 자신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들고 베란다에 앉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빨리 일어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양손에 쟁반을 들고 뜨거운 커피 한 잔, 그리고 하얀 김이 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가 올려져 있었다. 옆에는 작은 꽃다발, 향긋한 허브와 함께 생일날 아침에만 먹는 미역국이었다. 결국 날 챙겨주기로 했네. 민준이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오늘 하루는 아직 길잖아. 서연은 쟁반을 내려놓고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다시 부엌으로 갔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눈빛,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 머리칼은 대충 올려 묶였지만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이 더 빛나 보였다. 오랜만에 서연이 이렇게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았다. 평소라면 불평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커피가 입맛에 안 맞다거나 날씨가 흐리다거나 고양이가 또 벽지를 찢어놨다거나. 그런데 오늘은 어린아이가 명절을 기다리듯 들떠 있었다.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인다. 민준이 놀리듯 말하자 서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오며 웃었다.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녀는 일부러 삐친 척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냥 자기 생일이 특별했으면 해서. 그게 다야. 벌써 충분히 특별해. 난 더 바랄 게 없어. 하지만 미안, 이미 준비한 걸 취소할 순 없지. 그녀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민준의 미소는 더 넓어졌다. 아마 저녁쯤 무슨 깜짝 이벤트라도 준비했을까? 그는 굳이 묻지 않았다. 그녀를 믿었으니까. 하루는 분주하지만 즐겁게 흘러갔다. 서연은 몇 번이나 외출했다가 가방과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평소보다 자주 울렸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 뭐 하냐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수수께끼 같은 미소만 지으며 말했다. 밤에 알게 될 거야. 마침내 저녁이 찾아왔다. 서연은 새로 산 듯한 어두운 색 드레스를 입고 거실에 들어섰다. 머리는 단정히 넘겼고 눈빛은 반짝였으며 입술엔 붉은 립스틱이 빛났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다가가 입을 맞추려 했지만 그녀는 장난스럽게 몸을 피했다. 안 돼. 지금도 이미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얼른 샤워하고 와. 난 손님 맞으러 갈게. 파티는 아침처럼 따뜻하게 시작됐다. 친구들이 와서 선물을 주고 안아주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까지 있었다.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와인은 끝없이 따랐다.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느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이상한 걸 눈치챘다.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손님들 사이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세련된 양복 차림.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았다. 그 낯선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저 구석에 서 있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머물렀다. 마치 그녀가 모른 척하는 듯 했지만 눈길은 가끔씩 그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은 퓨어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고 너무도 개인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눈빛이었다. 민주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뭐 어때,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마 회사 동료이거나 오랜 지인일 수도 있겠지. 의심으로 자신의 생일 파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낯선 남자는 떠날 기미가 없었다. 오직 서연과만 짧게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너무 오래 그 옆에 서 있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 속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민주는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바라보았다. 낯선 남자가 다가오자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목을 스치며 마치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보였다. 그리고 곧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테라스로 데리고 나갔다. 민주는 부엌 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반쯤 어둠에 잠긴 테라스에서 서연은 거의 속삭이듯 빠르게 무언가를 말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손동작은 날카로웠다. 마치 무언가를 설득하려는 듯.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오직 그녀만 바라보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그녀의 어깨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그녀는 움찔하며 물러섰다. 민주는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테라스로 가야 할까? 못 본 척해야 할까?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해야 할까? 그의 두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졌다. 그러던 순간 서연이 갑자기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낯선 남자는 여전히 테라스에 남아 있었다. 민준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누군가 큰 소리로 불렀다. 야, 준호야, 어디 있어? 건배하자니까. 그가 다시 테라스를 바라보았을 땐 이미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거실 안에는 샴페인 향과 촛불의 연기가 은은히 섞여 있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한 음악을 덮을 때가 있었다. 민주는 온돌방 구석에 서서 오랜 친구의 축하 인사를 듣고 있었다. 야, 5해 전 그 사냥 기억나냐? 그때 내가 늪에 빠졌을 때 누가 구해줬더라? 친구가 어깨를 세차게 두드리며 웃었다. 민주는 따라 웃었지만 생각은 딴 데 있었다. 시선 한쪽으로는 서연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검은 드레스는 몸선을 따라 흘러내렸고 구두굽이 마룻바닥 위에서 조심스레 울렸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가락이 잔의 스템을 꽉 움켜쥐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럼 기억하지. 어떻게 그런 걸 잊을 수 있겠어. 그는 친구에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는 곧장 잘 맞는 양복을 입은 그 낯선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 남자는 방 구석에 서 있었다. 마치 서연만을 기다리는 듯이. 민주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친구들 중 누가 새로운 동반자나 직장 동료를 데려왔나.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손님들 누구도 그와 말을 섞은 것 같지 않았다. 그 낯선 남자는 웃지도 않았고 대화를 이어가지도 않았다.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내 그녀만. 민준의 가슴에 질투심이 스쳤다. 곧바로 억눌렀다. 그냥 친구겠지.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일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구석에 서 있으면서도 당당했다. 마치 공간을 지배하는 듯했다. 민주는 그가 서연에게서 잔을 받아들고 살짝 몸을 기울여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짧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민주는 시선을 돌렸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내면의 긴장은 점점 커져갔다. 다시 친구와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말은 이미 소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고개만 끄덕였을 뿐 귀는 멀리 있었고 시선은 다시 서연을 향했다. 이제 그녀는 그 남자와 더 가까이 서 있었다. 어깨가 거의 닿을 듯했고 손가락은 그의 목에 걸린 체인을 매만지고 있었다. 민준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제스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비밀을 공유한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 순간 서연이 몸을 돌렸다.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친 놀람이 보였다. 그녀는 황급히 민준이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속삭이듯 전하며 그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이끌었다. 그들은 거실의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다. 테라스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민주는 몇 초 동안 얼어붙었다.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문은 닫혔지만 투명한 유리를 통해 서연이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손끝은 그의 팔꿈치를 스쳤다. 그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떼지 않았다. 민준의 가슴에서 뜨거운 파도가 치솟았다. 가서 따져야 하나? 문을 열고 설명을 요구해야 하나?
그러나 그는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파티를 망치지 않으려는 듯. 그때 손님들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준호야, 왜 거기 서 있어? 건배하자니까. 응, 금방 갈게. 민주는 대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테라스 쪽 유리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섰다. 손끝이 유리 칸막이에 닿았다. 순간 그녀가 돌아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않았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웃음소리, 건배, 누군가 샴페인을 카펫에 쏟아 터져 나온 탄성까지. 그러나 이제 손님들은 모두 흩어지고 집 안은 고요해졌다. 민주는 거실 스탠드 조명을 켰다. 넥타이를 의자 등받이에 던지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민주는 메시지를 열었다. 축하 인사가 너무 많아. 그는 하나하나 열어보지도 않고 대충 눈으로만 훑었다. 머릿속엔 파티 장면이 스쳐갔다. 손님들을 맞이하던 서연,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오늘 생일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따뜻한 감각. 완벽했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희미하고 메아리 같았다. 민주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샴페인 잔을 들어 남은 술을 마셔야 했다. 그때 화면 위로 새로운 알림이 번쩍 떴다. 카카오톡, 새 사진 수신. 누가 아직도 휴대폰을 켜두고 갔나? 실수로 전송한 걸까? 민주는 의아해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알림을 눌렀다. 즉시 화면에 사진이 떴다. 그는 손이 굳어버렸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있었다. 파티가 막 시작되었을 때 같은 방 아내바에 서 있는 그녀.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 낯선 남자. 키가 크고 단정한 양복 차림. 그러나 가장 끔찍한 건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이었다. 입술이 맞닿아 있었고 눈빛이 얽혀 있었다. 순간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다른 여자일지도. 하지만 드레스, 머리 모양, 몸짓, 모든 게 서연의 것이었다. 차가운 땀이 등에 흘렀다. 누가 찍은 거지? 더 중요한 건 왜 자신에게 보낸 걸까? 민주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몰래 사진을 찍을 만한 사람이 있었나? 하지만 분명 그 순간 손님들은 여전히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누군가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고 있다는 기척은 전혀 없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는 낮게 속삭였다. 파일 정보를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발신자도 이름도. 휴대폰은 그저 우연히 사진을 받은 듯 표시할 뿐이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가로질러 걸었다.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벽이 점점 좁아지는 듯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거의 떨리고 있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채 문가에 나타났다.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그녀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민주는 당장 대답을 찾지 못했다. 차라리 직설적으로 묻고 싶었다. 그게 누구야? 왜 그 사람과 키스했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휴대폰만 손에서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서연은 여유로워 보였다. 오히려 빛나는 듯했다. 몸이 좀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응. 마침내 겨우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와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민주는 휴대폰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다. 아직도 단순한 착오였기를 바랐다. 긴장돼 보여. 그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그냥 좀 쉬자. 오늘은 좋은 날이었잖아. 민주는 다시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다. 또 다른 메시지. 그는 다급하게 꺼내 화면을 보았다.
짧은 문장이 눈앞에 나타났다.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민준의 심장은 곤두박질 쳤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스팸 같은 건가 봐. 민준은 간신히 짜내듯 대답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생각보다 오래 휴대폰에 머물렀다. 민준은 황급히 화면을 꺼버리고 기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서연은 대수롭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잔을 들고 침실로 향했다.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 자기야. 내일도 또 다른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서연은 문 뒤로 사라졌다. 민준은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켜고 사진을 천천히 열어 모든 세부를 확인했다. 배경은 똑같은 것일, 파티 한창일 때 찍힌 사진이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생각은 엉켜버렸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고요 속에 둘러싸여 처음으로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이대로는 안 돼.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 민주는 결심한 듯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은은한 수면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연은 침대에 기대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발소리를 듣자 고개를 들었다. 아직 안 자? 그녀가 낮게 물었다. 민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가까이 다가갔다. 서연은 책을 협탁에 내려놓고 베개에 몸을 기댔다. 민주는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 사람 누구야?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표정이 단숨에 변했다.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민준이 알고 있는 범위를 가늠하듯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뭐라고? 그녀가 낮게 물었다. 그 사람, 테라스에서 함께 있던 남자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아. 민주는 더 다가갔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화면을 그녀에겐 내밀지 않았다. 가식 떨지 마. 난 이미 다 봤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말은 천천히 침착하게 흘러나왔지만 단어마다 점점 더 무거운 힘이 실렸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을 꼭 다물었다. 안에서 무언가 싸우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마침내 휴대폰을 내밀었다. 서연은 받지 않았지만 화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걸 어디서 받은 거야? 그녀는 낮게 물었다. 그 말은 거의 자백 같았다. 그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듯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이런 식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야? 서연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굴은 새하얘졌다. 누가 보낸 거야? 손님 중에 누군가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심이야?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민주는 목소리를 높일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해. 서연은 시선을 떨구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러나 민준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방 안을 채운 소리는 오직 탁상 시계의 똑딱거림 뿐이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대체 누가? 서연은 얼어붙었다. 눈이 커다랗게 뜨였다. 두드림은 다시 이어졌다. 민주는 문 쪽으로 몸을 틀었다. 온몸이 긴장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의 애원하듯 속삭였다. 열지 마. 누구야? 나도 몰라. 제발 열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문을 보았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그는 거실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서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민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걸음을 옮겼다. 두드림은 점점 더 거세졌다. 누군가 결코 떠날 생각이 없는 듯했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얼어붙었다. 그리고는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테라스에서 그녀와 함께 있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진지했고 시선은 곧장 자신에게 향해 있었다. 적대감은 없었지만 물러섬도 없었다. 민주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남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민주는 한 발 물러나며 문을 잡았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만 울리고 있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그 남자는 문가에 우뚝 서 있었다. 마치 긴 대화를 준비라도 한 듯 침착하게. 얼굴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단지 곧바로 민준을 응시했다.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마치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듯 공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민준은 등 뒤에서 서연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다. 그녀는 중간쯤에 멈춰섰다. 탁상 조명 불빛 속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신이 진실을 알게 하려고 왔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주는 반응하지 못했다. 다리는 솜처럼 힘이 빠졌지만 시선만은 그를 놓지 않았다. 서연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귀청을 울리는 듯했다.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문을 닫으려는 신용도 남자를 막으려는 몸짓도 없었다. 그런 게 아니야.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죄책감이라도 후회라도 아니면 두려움이라도 무엇이든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눈물도 감정도 없었다. 그녀와 나는 오래전부터 함께였습니다. 생일이 끝나면 모든 걸 말하려 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서연은 끼어들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아닌 듯 그저 서 있었다. 우린 함께 떠날 겁니다. 남자가 덧붙였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시선이 천천히 남자에서 아내에게로 옮겨졌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마룻바닥 틈을 바라보듯 시선을 떨군 채 있었다. 서연아, 진짜야?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시선을 내리깔았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대답해. 얘야, 아니야? 그러나 돌아온 건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민주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조여와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생각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지만 그 어떤 것도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한 걸음 물러났다. 벽에 등을 붙였다. 다가오지도 떠나지도 않았다. 사과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민주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던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비명도 눈물도 사랑의 고백도 없었다. 그녀가 그에게 준 건 오직 공허함뿐이었다. 서연아. 민주는 다시 불렀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듣고 싶은지조차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무언가가 죽어버린 듯 텅 빈 시선뿐이었다. 나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은 움직였으나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남자는 서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옮겼다. 당신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군요. 책망이든 아니면 한바탕 수동이든. 그러나 민준은 마치 마비된 사람처럼 서 있을 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은 천천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미 수없이 반복해온 듯. 민주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이방인이 된 것 같았다. 창밖에서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보는 낯선 사람처럼. 밖에선 매미 소리가 울렸고 이웃집 개가 어딘가를 향해 짖고 있었다. 평소라면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소리.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현실에서 들려오는 듯 멀리만 느껴졌다. 서연은 여전히 침묵했다. 남자도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만 문가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입술만 떨고 있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망설임도 서두름도 없었다. 이미 오래전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이제 이곳에 자신을 붙잡아 둘 건 아무것도 없는 듯. 민주는 그녀가 맨발에 가벼운 잠옷차림으로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며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그저 걸어갔다. 민준과 함께 쌓아올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남자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었다. 손을 뻗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더 이상 두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 다른 곳에서 다 말해버린 것처럼 민주는 서연의 등을 바라보았다. 수면등이 들이운긴 그림자가 벽을 따라 늘어져 있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동시에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게 흘러갔다. 짐은 챙기지도 않을 거야? 민주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잠시 멈췄다. 단지 단 몇 초.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이내 어깨를 살짝 으쓱였다. 필요 없어.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 남자 곁으로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민주는 여전히 문가에 서 있었다. 눈앞에서 한밤중에 아내가 떠나가고 있었다. 그저 떠나가는 것이었다. 작별 인사조차 남기지 않고 그녀의 손이 남자의 손목 위로 흘러내렸다. 남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준비가 됐다는 신호처럼 두 사람은 몸을 돌려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가볍게 문턱을 넘어섰다. 민주는 갑자기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소리쳐 가지마 하고 붙잡아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혀는 움직이지 않았다. 몸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어둠 속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 녹아들어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이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임을.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